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경규입니다. 오늘 저는 25년간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고향 제천이 지역발전 방향에 대품었던 생각과 지난 제천시장 출마 해견 이후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리한 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출마 해견에서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국가 정책에 제천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을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계획에 대비하고 중기, 단기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속성을 갖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이 바뀌어도 행정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불분명한 사업성 공약이 제시되었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오늘 제천의 현실입니다. 제천 특유의 정체성인 사람이나 지역, 역사, 문화, 경제 등은 사업에서 배제되고 분기 내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단기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 실종과 사업 연계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정책은 긴 호흡으로 이체적 시각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천과 관련한 공약과 정책은 제천 특유의 경제, 문화, 사회적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공약이나 정책의 연속성과 제천 각 분야의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제천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기체 아래 가치 있는 인프라, 쓸모있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삶이라는 저희 정책 모토를 기본구상으로 한 제천 중심벨트 재생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중심벨트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을 단순히 하나의 블록으로만 두지 않고 제천 연협초 조합부지, 명동 사거리로부터 동명초등학교, 중앙시장, 그리고 용두천로에 이르는 구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도심경제 활성화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단일한 개발 대상을 보다 가치 있는 인프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통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개발을 단순히 하나의 블록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벨트로 묶어 더 새롭게, 더 입체적으로 재생시키려는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의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단순 브로커하여 단일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된 통합적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효율성을 이끌어낸다면 제천 도심벨트는 시민들에게 경제 문화적 효과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현실성 없는 공약은 지역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공약도 시민의 편의와 실제 실현 가능성을 넘어서서 남발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폭구와 비전 없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은 비극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중심벨트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8년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동명초등학교 부지 예술의 전당 건축 방안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간의 진행 상황과 기본 방향을 존중합니다. 예술의 전당은 제천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동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제천의 아파트 수급 상황을 보았을 때 적절한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가치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제천의 치료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하고 작지만
알찬 예술의 전당,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등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제천 중심벨트 일부로 더없이 훌륭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영화 상영 등의 예술의 전당을 활용할 수 있고, 자녀 스태프들이 숙박 문제를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천의 원도심은 더 많은 관광객과 더 많은 시민들로 인해 경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심 벨트를 제천을 컨퍼런스와 이벤트의 도시로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것입니다. 뉴스무지 페스티벌 등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고 각종 천연물 및 한방 바이오 관련 국내 회의들도 중심 벨트 안의 시선들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 벨트 재생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삶과 문화예술에도 생기를 넣어 제천의 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개념을 버린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고 주차장 등 관련 편의시설도 재정비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특색 없던 제천의 밤거리를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방문객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심시가지는 이렇게 종합벨트로 특화시켜 볼거리와 먹거리, 문화와 예술 등이 기능별로 특화되고 연계된 새로운 도심을 만들 것입니다. 연합초 조합 부지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전시 공간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명동 사거리는 자동차 도로를 지화하고 중앙시장과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연결하여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용두촌 복원사업에 대한 제천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 추진하려 합니다. 용두천을 복원하여 하천을 되살리면 쾌적한 친환경 녹색 생활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원으로 주민의 생태 문화 공간이 마련되면 천변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는 제천시 랜드마크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국내에 알려져 외부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도시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 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프라, 그리고 그것을 완벽히 구현하는 쓸모있는 행정의 실천 방안입니다. 현실적인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병원에도 명의가 있고 작아도 강한 기업이 있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행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따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과거형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이경영은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제천, 경제가 살아나는 제천,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사업 방향을 정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는 생각을 전하고 여러분과 고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제천 시민들께 올리는 첫 번째 정책 브리핑이고, 앞으로 제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매주 발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완성된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예전에 우리 그 국비 600억을 반납했던 용두천 보건 사업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중지를 이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 반납한 국비가 600억입니다. 한 번 좀 반납했던 이 사업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재추진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지게 된다면 국비 확보가 좀 가능할까요? 그 지난번 620억 그 예산이 확보되고 반납되는 과정을 제가 환경부에 있으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돈은 환경부의 예산이었고 그때 당시의 예산 체계하고 지금 체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다가 그러니까 국고 지원 비율로다가 지금 예산 확보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천 보건 사업,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부에 계실 때 그 생활하수 과장을 하셨고 운영지원과장 하셨어요. 그 현재 당시에도 이게 있었던 게 그때 복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그 용두천 설계한 게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다시 좀 확인을 하신 게 있는지. 용두천 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고 제가 이쪽 지역사에 다니면서 의견을 들은 걸로 봐서는 안에가 많이 수질이 안 좋을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복개를 하는 구간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상류 쪽에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 문제가 계속 걸린다 하면은 쪽 의림대로 쪽 제2컨벤션 밑으로 해서 하류 구간만이라도 일단 실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수 문제만 확보된다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을 평상시에는 하수로다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비 올 적에는 넘쳐서 이쪽 하천으로 받는 방식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다가 청계천에서 지금 사업에서 추진했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수질 문제를 사실 남부교회 밑으로 나가서 제천천으로 합류하는 걸 보면 현재 수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분배를 해야 된다는 의견 쪽은 그런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세밀하게 공부해보겠습니다. 동명초 부진의 그 예술전당회의 레지던스 시설을 새로 제안한 것 같은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몇실?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천 시내에 호텔급이 숙박시설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해서 제천 시내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외곽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레지던스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규모는 호텔급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머무를 수 있는 구조, 그러한 기능을 도심에 새로 부여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부께서는
동명초 레지던트 호텔을 그러면 건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원주에다 건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공성하고 사업, 그 민간성을 결합한 형태를 예술의 전당은 기본적으로다가 공공사업이고 부지도 공공사업인데 예술의 전당이 아닌 레지던스로 간다면 민간사업이고 것이고 개발 형식은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개발 형식도 도심 개발, 도심 재개발 사업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원, 그러니까 저기 뭐죠? 재원인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민자 유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를 하신다고요? 네, 레지던스도 공공투자하고 민자유치를 같이 네. 1층에서 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2유통신의 최종 명동 노탈이 지하 도로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지역일 걸로 주변 뭐 건물주라든가 또 그리고 뭐 상하수도 아니면 뭐 지하 이제 뭐 안반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구조가 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거기가 그 이쪽 농협 쪽으로 높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하를 더 파게 되면은 그 경사가 더 급해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소요 기간이라든가 뭐 그것도 예산이라든가 또 주민 동의라든가 뭐 등등 어떻게 이제 풀으실 건지. 그 제천 시내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천 시내에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선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명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쪽 인지 쪽은 상당히 높고 이쪽에는 낮은 부분이 있고 저쪽 영천동 쪽에서 오는 쪽에도 좀 높고 이쪽 하수 쪽도 높고 쪽 안으로 타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우르다가 깊게 파지 않고 우르다가 거친다면은 옆에 있는 상가들은 지하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냥 놓고서 밑으로 판다면은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토목하시는 고려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다가는 저쪽 그 영천동 쪽에서 이쪽 그 재고 쪽으로 가는 방향은 지하화하는데 이쪽 의림지 쪽보다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지화하는 거는 제고 쪽 가는 거는 제주 쪽 가는 거는 지화하고 의림지에서 역전 쪽 가는 거 부분은 광화문 형태로다가 위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까지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이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촌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부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해서 이 수량이라든가 부분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어떤 방안을 기본적으로다가 자연적인 유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수관과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소분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청계천은 제가 알기로다가는 중량 하수 처리장의 50%하고 한강조 50%를 섞어서 내보내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다가 하수 처리를 재용수로다가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거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을 해서 끌어가는 상황이고 수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천에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하천수를 재이용해서 이용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광주청 같은 경우는 강주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간 물이 거의 대부분의 유지용수라고 볼 수 있고 제천 상황을 본다 하면은 그물하고 끌어올려서 올리는 부분하고 저쪽 장국천에서 취수하는 거 물의 수량을 용량을 봐서 여유가 있다 하면은
유지용수를 일부러다가 끌어오는 방법, 또 아니면은 하수처리장을 내려가는 거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지용수는. 그러니까 이쪽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온전히 그물만 쓰는 것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리 지역사에 계신 분들한테 많다라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알파로다가 추가로다가 수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서시장이라든지 인림지 쪽 내려가는 하수처로 내려가는 그런 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또 저번처럼 지난 것처럼 안 됐다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8년 전의 문제였고 8년 전에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정치적인 색깔도 많이 논란에 끼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천 도심을 살리는 데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 하면은 개천을 뜯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제천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제천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다가 중앙선이 이 곡선화되었을 적에 서울 인구의 많은 서울 인구가 제천으로 유입될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제천 도심에 머물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천원부터 이병헌인데요. 같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용두청 관련해서 주민 반발로 이제 반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유로 반납을, 왜 주민들이 그들한테 반대를 의심했는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진할 경우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득 논리가 어떻게 구간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지역에 내려와서 이쪽 사업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 용두천 복원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들은 얘기는 지역 상인들의 주차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역 상인들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고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도심 내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분야에 들어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을 어떻게 지금의 전통시장도 아니고 현대시장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되어 있는 중앙시장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능을 거기 부여할 것이냐라는 에서 종합적으로다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문제는 주차 문제는 도로 교통망 체계만 바꿔준다 해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기술적인 그 부분은 이게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쨌든 주차 문제는 적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색채를 띄웠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색깔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 거 부분이 지금은 많이 퇴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천 도심을 살린다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공약에 넣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을 가지고서 성의껏 협의를 한다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